드렸는데, 에, 제가 오늘 그 인공지능에 대한 AI 시장에서 정확히 어디서 돈이 만들어질지 내가 그냥 아는 대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조금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군데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군데 중에서 실제로 큰 돈이 만들어지는 곳은 일부고, 오히려 나머지 두 곳은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벌기 어려운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예시로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나 딱 지정을 해서 그 예시를 해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특히 팔란티어는 지금 소비자들이 도대체 이 회사 뭘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많은 유튜버들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른 유튜버들도 팔란티어가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내용은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을 못 봤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한번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팔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 매수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팔고 사는 거는 본인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지, 이런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란티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번 영상이 끝까지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팔란티어를 안 갖고 있어도 끝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젠간 살 수도 있잖아요. 또 가지고 있으면은 내 정보가 중요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AI 산업 구조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좋겠고, 동시에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4배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저도 공부하는 거고,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서로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회사는 팔란티어인데, 그리고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터뷰에서, 어, 내 인터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란티어 그 CEO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 팔란티어 재무 상태까지 연결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팔란티어 비슷한 영역에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만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카프는 굉장히 뛰어난 세일즈맨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정부에 들어가서 흔들고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이 팔란티어를 비관적으로 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내 생각은 팔란티어가 꽤
긍정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이해해야 합니다. 카프가 CEO 얘기하는 거예요. CEO가 카프니까 카프가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는 어떤 문제를 딱 놓고 지적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평행성이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왜냐면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팔란티어를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문제가 심각하게 보일수록 사람들은 팔란티어를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팔란티어가 필요하겠다라고는 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들어야 돼요. 그 CEO가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대상은 현재 LLM 기업들이에요. 팔란티어 CEO가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대상은 현재 LLM 기업들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브리핑하는 걸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면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제미니, 메타 등등 같은 프론티어 AI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이 카풀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갖고 있어요. 불만이 장난 아니에요.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이 사람 생각은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LLM 기업들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안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고 좀 오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피그마하고 캔바는 엔트로피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피그마하고 캔바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관점처럼 보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피그마하고 캔바 입장에서는 엔트로피카 협력하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엔트로픽 입장에서도 디자인 툴 기업들과 협력하는 건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기업 다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엔트로픽의 최고 제품 책임자가 원래 피그마 이사회 멤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그마 이사회로 이사가 버렸어요. 바로 그 이사 가자마자 피그마는 엔트로픽과 파트너십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트로픽은 크루드 디자인이라는 기능을 공개해 버렸어요. 크루드 디자인. 이 기능은 사실상 피그마하고 캔바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서비스에 똑같아요. 이게 바로 카프 CEO가 말하는 문제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LLM 기업들은 단순히 파트너가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결국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직접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말하자면은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비즈니스 자체를 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제. 이게 지금 보통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심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투이트 같은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인투이트가 LLM 퀵북 전체를 통합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 LLM 기업이 퀵북 안에 들어오면 결국 퀵북이 퀵북이 하는 기능 자체를 나중에 LLM 기업이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카프 CEO가 팔란티어 CEO가 바로 이 점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카프의 핵심 주장은 이거더라고요. LLM 기업들은 여러분의 데이터하고 노하우하고 보안하고 알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주는 가치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토큰 기준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팔란티어의 세일즈 논리이기도 해요. 원래는 토큰 기반 과금과 전기 요금처럼 계산하기 쉽단 말이에요. 공과금처럼 전기 요금처럼 계산하기 쉬워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토큰을 기반으로 돼 있는 그 요금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요금처럼 계산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팔란티어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지금 팔란티어는 고객에게 실제로 얼마만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줬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규모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그게 팔란티어 주장이에요. 자기네들 주장.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와서 그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은 팔란티어 고객에게 실제로 얼마만큼 경쟁적 가치를 만들어줬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규모를 정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흥미로워집니다.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 고객이 수백만 개일 거라고 수백 개, 수백만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팔란티어 고객 수는 놀라울 정도로 적어요. 뭐 몇백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아무 고객이나 안 받아요. 얘네들은. 작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팔란티어는 대형 고객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예를 들어서 뭐 미 공군 국방관리기관, 대형 병원 체인, 포튼 500 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객들. 팔란티어 세일즈 팀은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오는 전화 다 안 받아요. 가장 큰 돈 갖다 줄 고객만 집중한답니다.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란티어 CEO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자, 이제 팔란티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볼게요. 되게 중요해요. 팔란티어 주주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팔란티어를 이해하려면 팔란티어가 말하는 온톨로지라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온톨로지. 이 솔직히 말해갖고 이 온톨로지 하면은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ONTOLOGY. 온톨로지. 그런데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운영체제라고 보면 돼요. 운영체제.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하면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예요. 윈도우 안에는 파일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팔란티어도 그거 비슷해요. 기업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운영체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기업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하나의 운영체처럼 연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자동차 회사를 생각해 보자고. 테슬라가 모델 3를 만든다고 해보죠. 그리고 모든 차량에 들어간 시트, 힐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각 개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트 힐러, 공구업체, 주문량, 생산량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각각이 다 separate object이에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차량 주문이 늘어나면 시트 히터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공급 업체의 주문을 더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급 업체마다 상황이 달라. 공급 업체가 상황이 다 똑같지 않을 거잖아요. 어떤 것은 불량률이 높을 것이고 어떤 것은 납기가 느리고 어떤 것은 가격이 비싸고 이 모든 걸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급업체가 가장 안정적인가, 어느 공급업체의 불량률이 높은가, 몇 개를 주문해야 하는가, 재고 부족 위험은 없는가, 이런 계산이 전부 연결됩니다. 이런 계산을 전부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엑셀, 스프레이드시트 이런 걸로 전부 따로따로 관리했죠. 한쪽에서는 주문량 스프레이드 시트, 한쪽에서는 공급업체 스프레이드 시트, 다른 쪽에서는 재고 스프레이드 시트, 이걸 사람이 연결해야 했어요. 엄청 비효율적이었죠,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팔란티어는 이걸 전부 하나로 연결해 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데이터, 모든 객체, 모든 함수, 또 뭐더라? 또 모든 알고리즘을 한 시스템에 안에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팔란티어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들도 모르는 팔란티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단순한 AI 회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레벨의 시스템 회사예요. 팔란티어 속안에까지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없지만 아는 사람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내가 그래서 난 팔란티어 주식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있었지만 매도했어요. 처음에 7불, 8불 했을 때 구입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매도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깊은 레벨의 시스템 회사예요. AI 회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면 똑같아요. 병원을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에는 환자 수, 병상 수, 의사 스케줄, 장비 가동률, 이런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걸 전부 연결하면 훨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한꺼번에 딱 연결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물류회사도 마찬가지고 창고, 재고, 배송량, 운송 경로 이걸 전부 연결해야 해요. 그게 필요해요. 심지어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국방에서는 여러 조각의 정보가 따로 존재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국방에서는 얼마나 많은 조각 정보가 있을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많죠. 한쪽에서는 이동 정보가 들어오고 다른 쪽에서는 위성 정보가 들어오고 다른 쪽에서는 통신 데이터가 들어오고 예를 들자면 각각 따로 보면 별도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연결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인상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9.11 같은 사건도 사실 정보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정보는 이미 존재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 생각에 이거는. 아마 근데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정보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팔란티어 회사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정보가 연결이 귀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즐을 조각은 있지만 퍼즐을 맞춰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팔란티어는 그 퍼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를 팔란티어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게. 엄청난 가치. 이게 지금 그 이 CEO의 얘기고 내가 팔란티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오고 월가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이 내용을 내가 분석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이 100% 맞는 거 아닙니다. 모든 내가 앞으로 얘기하는 어, 분석이라든가 분석이야 옵션 같은 거는 숫자가 딱 나오니까 100% 맞는 얘기지만 이렇게 회사를 분석하고 하는 거는 100%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그래 이제 중요한 질문을 내가 할게요. LLM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요? LLM은? 아까 LLM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AI 회사들 쭉 얘기했었잖아요. 엔트로픽, 오픈 AI, 제미나이 등등. 무슨 역할을 할까요? LLM은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은 LLM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투자자들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LLM은 툴입니다. 툴.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팔란티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이번 달 시트 히터 제공 충분할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여러분은 직접 데이터 레이에 들어가서 주문량 보고 공급업체 보고 재무 보고 전부 계산해야 돼. 옛날 같으면 그랬어요.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엄청 번거롭죠. 얼마나 그게 끝날지 모른다고 옛날 같았으면. 근데 지금은 LLM이 있으면 그냥 자연어로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이번 달 시트 히터 제거 문제 없어? 그러면 시스템이 답해줍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혹은 뭐 문제 있습니다. 특정 공급업체 물량 부족으로 재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결책 제안까지도 해줘요. 요즘엔. 예를 들면 뭐 다른 공급업체로 주문 일부 전환하는 게 좋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 LLM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LLM은 단지 인터페이스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알고리즘, 운영체제의 구조입니다. 운영체제 구조. LLM은 그 위에 올라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핵심 논리는 그거예요. LLM alone does not create value. LLM 하나만으로 큰 가치를 만들긴 어렵다. 진짜 가치는 데이터 구조, 운영 시스템, 알고리즘, 실행 구조. 이 조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팔란티아가 강한 이유예요. 이게 바로 팔란티아가 강한 이유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여지껏. 자, 이제
왜 알렉스 카퍼가 LLM 기업들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알렉스 카프가 LLM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커머디티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치가 남는 곳이 소프트웨어 레이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즉 LLM 자체보다 LLM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장에서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AI 시장을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 봅니다. 이걸 이해해야 앞으로 AI 투자 방향이 보여져요. 첫 번째는 컴퓨터 레이어입니다. 이건 하드웨어 인프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실제로 돌리는 기반 시설이에요.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GPU, 서버렉, 메모리, 광 케이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분야는 지금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피 터져요, 지금.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옥석 가리기는 나중에 되겠지만 일단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줄러, AWS, 아마존에 구글 클라우드, 메타, 스페이스X 이런 기업들이 레이어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이 분야는 진입벽이 높고 경쟁 비용도 엄청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AI가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토큰 레이어, 즉 LLM 레이어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 엔트로픽, 제미나이, 메타, 엘라마, 아일라마. 여기서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이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이에요.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주식을 이끌고 가고 있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 영역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나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커뮤니티가 될 커머디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다들 AI 모델 엄청 특별한 거 보여요. 지금도 엄청 특별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중에 경쟁이 심해지고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갈 거라고 봐요.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떨어질 거라고 본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나오니까 그럼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전기 쓰잖아요. 집에서 마치 전기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요. 누가 전기를 쓰든 결국 가격 경쟁이 붙잖아요. 토큰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레이어예요.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알렉스 카프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대기업은 팔란티어, 살레스포스, 아니, 세일스포스, 인투잇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이 LLM 자체를 파는 게 아니에요. LLM을 이용해서 실제 비즈니스를 문제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 카프가 그 인터뷰 보니까 완전히 굉장히 강하게 이걸 발언하더라고요. 실제로 돈이 만들어지는 것은 컴퓨터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본다고 아주 몇 번 강조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LLM 레이어는 장기적으로 커머디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카프가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LLM 기업들은 토큰으로 과금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토큰을 썼냐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토큰을 많이 썼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치와 비용이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AI를 도입해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얻었다 합시다. LLM 기업은 단순히 토큰 비용만 청구합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다르게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팔란티어는 고객이 실제로 얼마만큼 가치를 얻었는지를 보더라고요. 즉, 이 시스템이 실제로 당신 회사에 얼마나 벌어줬냐. 내가 너한테 시스템을 만들어 줬는데 돈을 얼마나 벌어줬느냐. 이걸 중심으로 계약 규모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LLM 기업들은 실제 가치보다 토큰 비용만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토큰 비즈니스는 결국 커머디티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저는 카프가 너무 과격하게 말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너무 과격하게. 너무 막 그냥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완전히 막 필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 좀 지나치게 LLM 기업들을 공격하면 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들어보면 핵심은 맞는 말이에요. 핵심은 맞는 말 같아요. 장기적으로 토큰 비즈니스는 마진 압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기 요금 받는 거하고 비슷해져 버린다고. 그리고 카프가 또 한 가지 경고를 하더라고요. 바로 AI 슬럽 문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LLM은 probabilistic 모델이에요. probabilistic 모델. 쉽게 말하면 확률 기반 모델이에요. 즉 다르게 말하면 대부분 맞지만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할루시네이션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짜 정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모델을 답을 챗GPT 같은 모델이 답을 줘요. 그 답이 90%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가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10%의 오류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예를 들어서 국방, 의료, 금융, 정부 이런 부분에서 51% 정도로 51% 정확도로는 절대 안 돼요. 거의 99.9%, 100%에 가까워야 해요. 하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생성형 AI 생성형 AI 디터미니스틱은 하지 않습니다. 즉 바로 말하면 항상 같은 입력에 같은 답을 주는 시스템은 아니란 얘기예요. 반면 알고리즘은 디터미니스틱 해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인데 이걸 항상 같아요. 알고리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LLM 단독이 아니라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는 LLM,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이런 조합입니다. 팔란티어가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팔란티어는 LLM을 무작정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LLM 위에 가드레일을 씌운다고. 알고리즘과 연결한단 말이에요. 데이터 구조와 연결한다고. 그래서 슬로우 AI가 아니라 실제 기업이 쓸 수 있는 디터미니스틱한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밸류 크리에이션이에요. 아니 내가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써도 100%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데이터를 줘도 80% 90% 정도밖에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나는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AI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AI를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 구조 안에 넣었을 때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AI를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 구조 안에 넣었을 때 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카프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도 이 부분에 강하게 동의를 합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에는 앞으로 AI 산업에서 가장 큰 가치는 단순히 LLM 모델을 만드는 기업보다 AI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락인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실제 숫자를 볼게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팔란티아가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는가? 이걸 숫자로 확인해야 해요. 먼저 현금 흐름부터 볼게요. 현금 흐름. 팔란티아의 현금 흐름은 상당히 강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강해요.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던 2023년 3년이었는데 자사주 매입을 했던 건이 2023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현재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2023년에 했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다시 자사주 매입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 자사주 매입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거는 주가의 상당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현금이 대부분 안전자산에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 국채 같은 매우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버핏 스타일과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짧은 만기고 낮은 리스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또 중요한 거는 최근 3개월 순이익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거의 4배 가깝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정말 강한 성장이에요. 그리고 스탁 베이스 컨벤션도 봐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팔란티어 스톡 보상으로 악명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팔란티어가 스톡 보상으로. 예전에는 주식 희석 이슈가 컸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스탁 컴pen세이션은 약 33% 증가하는데 그쳤죠. 반면 수익은 4배 증가했어요. 즉
희석 속도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이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냥 주식 뭐 차트 올라가고 내려가고 뉴스 속보 뭐 이런 거 듣고 이거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뉴스 속보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숏을 쳤어요.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에 숏 쳤잖아요. 그런 뉴스 보고 팔고 사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이 계산 쭉 나온 거 보면 아, 이익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른다고요. 훨씬 빨라요. 이제 매출을 볼게요. 팔란티어 매출 성장은 정말 지금 내가 볼 때는 강해요. 레비뉴는 전년 대비 84% 증가했고 이 엄청난 성장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로스 프로핏은 무려 99% 증가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로스 프로핏 증가율이 레비뉴 증가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요. 즉 가격 결정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프라이싱 파워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레비뉴는 2배 늘었는데 비용이 3배 늘었다고 해봐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원가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팔란티어는 지금 달라요. 매출보다 그로스 프로핏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비용 관리도 잘하고 있고 마진도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매우 좋은 신호예요.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 증가율도 봐야 해요. 이 비용은 30% 정도 증가했어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란티어는 고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가 수백만 명 고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전혀 아니에요. 팔란티어 고객 수는 약 1000개? 지금 정확하게 천 얼마 정도까지만 해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1000개 밑이었었는데 지금 1007개예요, 지금. 아이, 겨우 1000개 정도?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팔란티어는 작은 고객 수백만 개를 상대하지 않아요. 큰 고객만 상대한다고. 그럼 생각해봐요. 큰 고객만 1000개라 그러면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가장 돈 되는 고객들만 골라서 받는 거예요. 고객 수는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어요. 31%나. 1년 만에 31% 고객 수가 증가했다고. 약 300개 고객이 늘어났어요, 지금. 숫자로 1년 만에 300개가 늘어났다니까.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고객의 질이에요, 질. 300개 고객 추가로 일해서 레비뉴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해 버렸으니까. 왜냐면 고객당 매출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팔란티어 상위 20개 고객을 보면 엄청나요. 놀랍습니다. 탑 20개 고객의 평균 스펜딩이 한 5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당 평균 스펜딩이 1억 800만 달러를 넘었어요. 고객 하나가 1억 고객 하나가 1억 달러 이상을 씁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잖아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300개가 넘게 넘었다는 거 생각해 봐요. 기업이 데이터 플랫폼 하나 1억 달러 넘게 쓴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구독 수준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한 럭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부자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은 어, AI는 개인보다 기업을 더 부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AI는. 이건 좀 불편한 현실적인 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AI가 발전할수록 대기업은 더 효율적. AI가 발전할수록 첫 번째 대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AI는 corporate profit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흥미로운 구조를 한번 말해 볼게요. AI가 발전하면 기업이 더 부자가 되죠. 기업이 더 부자가 되면 사회적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 안정성을 요구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정부 복지 프로그램이 또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복지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프라우드 문제도 생겨요. 프라우드, 사기, 남용, 비효율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프라우드를 막기 위해,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또 AI 시스템이 또 필요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팔란티어 같은 시스템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최근 미국 농무부 에서는 팔란티어에 3억 달러 규모를 체결해 줬잖아요.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주주들은 목적은 농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 사기 방지, 해외 위협 대응, 대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AI가 기업을 더 부자로 만든다? 첫 번째,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될 거고, 정부 개입이 증가될 거고, 사기가 증가할 거고, 정부가 AI 시스템을 필요로 할 거고, 그러면 뭐예요? 팔란티어는 수혜를 입는다고요. 이런 구조예요, 지금. 이런 순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관점이, 그리고 팔란티어는 가브먼트, 정부 사이드와 커머셜 사이드 둘 다 강해. 정부만 강한 게 아니라 상업 쪽에도 강하고 정부 쪽에도 강하다고. 지금 정부 쪽의 레비뉴는 76% 증가했고 상업적 커머셜 레비뉴는 95% 증가했어요. 지금 둘 다 엄청 강해요. 현재 매출 비중이 가브먼트가 53%, 커머셜이 47%, 거의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건 매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한 구조라고 봐줘요. 이게 어디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지도 않고 민간 의존도도 적절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팔란티어의 밸류레이션을 볼게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팔란티어가 좋은 회사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해.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야? 그리고 앞으로 정말 4배 상승 가능성이 있어? 이거 봐야 되잖아. 우리는 돈 벌려고 여기 왔지, 지금. 뭐 이런 거 지금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냐 못 버느냐잖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팔란티어 예상 EPS가 2026년 기준에서 약 1불 47이에요, 지금. EPS가. 그리고 월가 예상하는 향후 4년 평균 성장률이 대략 연 48% 수준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고. 물론 이런 성장은 전망을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성장 전망이 틀릴 수 있어요. 예상이니까. 하지만 현재 시장 컨센스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PEG 레시오를 볼게요. PEG는 이 price to
어닝 그로우드를 내가 말하면은 단순히 PER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률까지 같이 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더. 왜냐하면 PER만 보면 비싸 보이기는 기업도 성장률이 높으면 비싼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현재 성장률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PEG 레시오가 약 1.8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에서는 내가 볼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은 아주 미친 고평가는 아니라고 봐요. 내 기준에서는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성장률이 너무 이렇게 높은데 PEG 레시오가 약 1.8 수준이다? 높은 거 아니라고. 성장률이 낮으면 높다고 생각해야지. 내 계산상으로는 2026년에 2026년 말인가? 2026년 말에 적정 가치가 대략 188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2030년에 EPS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여기서 성장률이 지금보다 떨어질 걸 감안해서 연 30% 성장률만 가정한다고 쳐도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보다 그렇게 계산하면 2030년 팔란티아 적정 가치가 대략 563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5년 동안 4배 상승은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냥 나 팔란티에다 딱 묻어두고 5년 있다 찾을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물론 주식에 매크로 상황이 생기고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계산상으로 따질 때 그렇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뭐 매수하고 매도하시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그럼 대략 5년 동안에 4배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계산으로 봤을 때. 근데 대신에 거기서는 성장률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예를 들어서 테슬라처럼 예전에는 50% 성장했다가 지금은 거의 성장 정체에 가까워져 있잖아요. 물론 하긴 하지만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장률이 급격하게 꺾이면은 밸류레이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계산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여지껏 해왔던 경영 상태를 봐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 지속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팔란티아만 보지 않고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도 비교를 해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인투이트입니다. 인투이트는 2030년에 EPS 기준으로 성장률이 12%만 가정해도 계산상 약 4배에서 4.5배 상승 여력이 나와요. 재밌죠? 팔란티아는 30% 성장 가정에 인투이트는 12% 성장 가정인데 둘 다 비슷한 멀티베거 가능성이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그럼 다음은 세일즈포스 볼게요. 세일즈포스는 2030년 EPS가 목표가가 약 21.40이에요. 여기서 성장률 15%를 가정하면 대략 5배 상승 가능성이 계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세일즈포스는 최근 자사주 매입에 엄청 적극적이거든요, 지금. 근데 약 270억 달러 규모 대출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 버렸어요. 대출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고 250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해 버렸어요. 이건 소프트웨어 레이어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감. 세일즈포스는. 그러니까 나의 핵심 논리는 계속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AI의 새 레이어입니다. 컴퓨터, LLM은 토큰이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LLM 커머디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컴퓨터도 결국 커머디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이싱 파워가 남는 건 어디냐? 내 생각에는 소프트웨어예요. 나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소프트웨어 레이어예요. 소프트웨어 레이어. 미래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델 자체가 아니에요. 모델 위에 실제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이게 바로 팔란티아가 중요한 이유예요. 팔란티아는 단순히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니까. 내가 여지껏 설명했는데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지 못하게 이해가 가지 못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기업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연결하는 회사고 LLM을 툴로 활용하고 실제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나는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메모리 기업인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 보죠. 메모리는 전형적으로 커머디티 비즈니스예요. 결국 가격 경쟁이 심해집니다. 마진 압박도 큽니다. 하지만 팔란티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락인 락인 에펙트가 매우 강해요. 고객이 한번 들어가면 쉽게 안 나와. 떠나지 않는다고. 근데 AI 같은 뭐 제미나이나 구글 이런 저기 뭐야 오픈 AI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잖아요. 그만큼 스위칭 코스트가 높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장점이에요. 강점이에요. 강점. 세일즈포스 비슷해요. 세일즈포스도 2014년 이후에 8% 수준으로 안정적이에요. 레이시. AI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파괴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한번 모르겠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알겠지만 AI가 소프트웨어를 파괴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은 누구나 앱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실제로 기업이 쓸 수 있게 만들고 기업이 워크플로우 안에 깊게 박아 넣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내 말은 이거예요. 앱은 만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기업 운영 구조 전체를 바꾸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장난 아니게 어려워요.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앱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요즘 AI한테 얘기해서 앱 만들어봐. 그럼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같이 내려보자고요. 지금 들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AI 투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LLM 기업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 AI 기업만 바라보잖아요, 지금. 오픈 AI, 엔트로피, 제미니 같은 기업들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결론은 명확해요. AI 시장에서 진짜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는 세 가지 레이어로 봐요. 컴퓨터 레이어, LLM 토큰 레이어, 소프트웨어 레이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컴퓨터는 커머디티, LLM도 커머디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장 큰 가치가 남는 곳은 어디냐? 소프트웨어 레이어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나갔을 때 이런 내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나는 진짜 대박
대박. 아주 그냥 점쟁이에요, 점쟁이. 즉 실제 비즈니스 워크플레이어 안에서 AI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에요. AI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인투이트 같은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시장의 가장 큰 수익은 이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내가 지금 이 말이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AI 시장을 볼 때 단순히 어떤 AI 모델이 제일 좋은가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AI를 이용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현재 그 대표적인 사례가 팔란티어를 보고 있어요. 핵심은 데이터 연결 플러스 의사결정 자동화하는 회사예요. 간단히 말하면 팔란티어 회사는 핵심은 데이터 연결 플러스 의사결정 자동화하는 회사.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오늘 너무 한 3, 40분 동안 너무 3, 40분도 넘은 것 같은데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참고만 좀 해주세요. 다 100% 맞는 말씀 아니고 주식을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 제가 지금 라이브를 시작한 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장 오픈하기 1시간 전에 오픈을 하고요.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오픈하고 마감까지 장 마감까지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 이 주주분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7시간 혼자 떠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안 하다 안 하다 했는데 일단은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성의껏 종목 분석해드리고 새로운 뉴스나 그 속보 같은 거 나오면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근데 7시간 주주들이 여기 저희 웹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하면은 참 시간 가는지 모르고 쉬울 텐데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7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런 지금 뭐 팔란티어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녹음을 해서 일단은 당분간 저희 사이트에 야미고고 증시 라이브 사이트에 좀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는 제가 그거를 녹음해서 틀어놓을 거예요. 이거 팔란티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틀어놓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 속보 같은 거 나오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접속하셔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 내가 그거 녹음했던 거 스탑시키고 바로바로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꼭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아니더라도 뭐 물어보고 싶은 말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대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뭐 라이브로 트럼프가 방송을 한다. 뭐 FOMC에서 뭐 케빈 워시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 하면
방송을 틀어놓고 제가 왼쪽에 지금 보시는 왼쪽에다가 1분에서 2분에 한 번씩 해석을 해가지고 옆에다 써줄 거예요. 그리고 또 지우고 또 써줄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내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 접속하신 분들한테 마이크로 설명을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내가 번역하면서 얘기해 줄 때 내가 트럼프가 뭔 말을 했는지 그 순간은 내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트럼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 정확한 중요한 얘기를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1분 듣고 1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다 라고 한국말로 얘기할 때 벌써 다른 말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캐치를 못할 수가 있다고. 100% 못하잖아요, 해석을. 그래서 일단은 어 뭐예요, 그 트럼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 만약에 인터뷰 시작하면은 내가 일단 여기서 마이크를 끄고 그 다음에 옆에다 타이핑을 칠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핑하는 소리가 막 나니까 별로 듣기가 안 좋잖아요. 마이크로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타이핑하는 걸 끄고, 아니 마이크를 끄고 타이핑을 해서 왼쪽에다가, 왼쪽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다가 그,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1분이나 2분 간격으로 모아가지고 요약해서 적어 놓을 거라고. 그럼 그거 읽으시면 돼. 다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미 나는 이제 그 트럼프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쭉 말해서 중요한 요약은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뭐 케빈 워시가 얘기하든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사장이 얘기하든 젠슨 왕이 얘기하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중요한 뭐가 있으면, 그 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닝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 어닝 듣고 싶어 그러면은 어닝도 그런 식으로, 어닝도 내가 그 방송에 킬 거예요. 키고 어닝 하는 말을 왼쪽에다가 다 적어줄 거라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미고고 증시 라이브가 어, 저기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방송하는 것도 어설프고, 내가 방송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아이고 이거 방송하는 목소리가 아니더라고. 방송하려면 목소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방송하는 데서 내가 방송하고 나서 다시 방송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영 좋지 않더라고요. 듣기가 별로. 실제로 목소리는 그렇지 않는데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좀 바뀌더라고. 어쨌든 이건 사담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 달으시고, 그 다음에 야미고고 증시 라이브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